은 영업 방식 중에서 거점 영업,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도립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립방문을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인 거점 영업과 그리고 각종 그 거점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영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역을 한정하여서 계약 및 관리하는 영업입니다. 그 지역을 한정돼서 돌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상호간의 약속 없이 업체에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나오는 TA 역시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만 할당돼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 도립방문 거점 영업을 하실 때 이제 도립방문으로 우선은 고객을 확보하시게 되는데, 도립방문의 특징은 고객은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미팅을 잡는데, 네, 1차 미팅을 준비하는데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컨설팅을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나와 나의 일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객 니즈를 알고 차후 약속을 잡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도립방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아주 베스트하게 좋습니다. 1차 미팅을 잡고, 그리고 동행을 통해 가지고 함께 간 사람, 함께 가신 분하고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계약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차 미팅을 잡는 것, 그리고 이 동행할 이 파트너를 프로모션 하는 겁니다. 이 파트너가 전문가이고, 그리고 이 파트너가 와가지고 당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주는 데까지가 도립방문 약속을 1차 미팅을 위해서 약속을 잡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이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도 하시게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시장을 잡고 동행을 누군가와 같이 하자라고 하셔서 실력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같이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왜 이게 거점 영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냐면은, 장기적인 시장 확보와 현실적인 컨설팅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 장기적인 시장 확보와 현실적 컨설팅 능력을 확보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이 파주라든가 또는 일산이라든가 또는 인천, 그리고 안산, 화성, 이렇게 남양주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계약이 되고 나서 이렇게 가시면 1시간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을 잡고 그 지역에서 시장을 잡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이 유지 관리가 또 잘 되고, 그 계약된 고객으로부터 또 관리가 되어져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장 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슈 영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슈 영업은 이렇게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 여기와는 이제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고객들은 관리를 받고 싶어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를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방문한다는 게 좀 어렵게 되겠다 보면은, 고객은 계약을 유지도 하지 않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자,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하는 업체들은요, 장기적으로 확장성이 높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또 성장이 되어지면 또 계약을 하고 또 성장이 되면 또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도립방문 형태로 또는 한 지역을 계속 다니다 보면은 지역에 대한 동향과 그리고 고객의 동향, 그리고 현재 어떤 컨설팅 기법이
되는지를 수집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첫 번째로는 지역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역은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산업단지를 다닐 것이냐, 아니면 나는 상가 밀집 지역인 도시 지역을 다닐 것이냐,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이제 업체를 방문합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어제 갔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문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리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고 나서 조금 텀을 두시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텀을 두고 계속적으로 방문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 방문은 새로운 것을 방문하되 3개월 단위로 재방문을 해라. 만약에 회사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2주든 4주에 한 번씩 계속 방문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갔다가 얼굴만 볼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가 안 계시더라도 포스트잇이나 자료를 계속적으로 남겨두시면 추후에 이 대표가 계속적으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체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니즈를 파악하시고요. 다음에 공략하실 때는 그 니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고요. 또한 만약에 니즈가 파악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는 TA를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2인 1조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을 잡는 사람 한 명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한 명이 움직이시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죠. 여기 서울에서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이미 좀 개발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미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작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은 많은 고객들이 이미 이곳에서 임대 사업자로 다시 새로 생성됩니다. 많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1년에도 몇만의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미 많은 부분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지속적으로 가시게 되면 그 고객이 감동해서 다른 고객을 또 소개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점 영업을 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도, 네, 그 지역의 지도는 어디서 준비하시면 되냐면요. 산업단지가 있는 부동산. 네. 산업단지 있는 부동산에요. 지도가 필요하니까 제가 돈을 주고서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줍니다. 네. 사실대로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뭐 부동산을 알아보거나 그럴 때 당신 부동산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고 추후에 진짜로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좋은 관계로 또 유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팩스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영업이 될 수 있게끔 합니다. 팩스 대부분 대표님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받는 자료는 팩스 자료가 많습니다. 예, 또는 메일 자료도 있는데 메일 자료는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팩스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팩스를 활용하시면은 이 모바일 팩스는 무료고요. 뭐 0504라든가 0505로 시각해가지고 중간에 번호랑 자기 뒷자리 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카카오 맵 그리고 카카오 로 되어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가본 거는 반드시 이렇게 저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미팅을 가실 때 그 지역으로 가시면 되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리시다 보면은 추후에는 TA로 바뀌어도 됩니다. 내가 이미 가본 곳인데 그러시면은 TA로 받은 데를 어딘지를 알고 대략적으로 상상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가보시면은 더 친근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신 곳은 이렇게 카카오로 내비게이션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키스라인은 회사의 기업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대출을 얻고 있는 회사들은 매년마다 그 각종 어 저기 기업 신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기업 신용에 대해서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런 곳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입이 되어지면은 자료를 확인하시고 기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립방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쉬운 곳, 그리고 들어가기 쉽고 말하기 쉬운 곳, 이렇게 쉬운 곳만 찾아가시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익금이 별로 남지 않다 보니까 컨설팅을 받고서도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익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봉사를 하려고 하시면은 우선은 실제적으로 좀 캐파도 늘리시고, 그리고 좀 돈도 좀 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를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봉사하실 생각으로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 좋은 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요건 이제 워크넷이고요. 워크넷은 가보시면은 그 회사 이름을 치거나 또는 그 지역에 한정돼 가지고 워크넷을 치시면은 이렇게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때에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회사에는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누군가를 채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채용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노무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런 의미로 가셔가지고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가는 거죠. 알고 가지만 들어가셔서 혹시 채용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노무 설계 관련돼 가지고 혜택과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기관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도는 아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다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뭐 공이 몇 번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공이 몇 번은 뭐 이렇게 법인이라고 쓰시고, 또 여기는 뭐 소득세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과별로도 세분해서 하셔야 되고요. 시청은 지방세를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청에서 담당하니 그냥 일반 시청에다가 바로 전화하시면은 시청의 대표 전화번호에 뭐 114가 있어요. 그 안에도. 근데 114로 매번 물어보지 마시고 성실신고 납세 또는 뭐 지방세 납세 이쪽으로 하는 곳으로 확인하시고요. 시자금은 운영하는데 또 다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요 두 개 정도의 전화번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기소는 우리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법인 등기사항이나 인감증명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요. 인감증명서는 등기소까지 보통 그 시나 구에 하나씩 이렇게 등기소가 있다 보니까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몇 군데에다가 이 법인인간 증명서를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부받을 수 있는 기계가 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아까 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흥이 있겠습니다. 근데 시흥에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은 시흥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국가의 산업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시흥에는 이제 시화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이 공단은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데가 국가인데, 국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입주라고 하고요. 이 입주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냐? 바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그 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입주 신청을 하셔야 되고, 공장 등록도 할 때도 이쪽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자동차 등록사무소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새롭게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시거나 아니면은 등록하실 때는 자동차 등록을 하셔야 되고 또는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를 잊게 되면은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사무소 어딘지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금에 대한 부분,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재사고 조사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산재사고 조사표는 뭐냐면은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산재사고가 났다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문서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산단공단이 아니고요. 이 고용노동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가 있고 또 추징도 하고 합니다. 어떤 국가에 있는 대표 전화로부터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그 지부에서 각각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에서 연락 오니까 그 건강보험공단도 아셔야 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관리와 관리감독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요. 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 감독관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건설 현장 같은 데를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 국가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각각 지부가 있습니다. 네, 서부지부 그리고 본부, 동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몇 개의 지역을 이렇게 합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2천억을 전체 편성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대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